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며칠 만이죠? 자, 식신이 살을 빼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를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어떤 입장이냐고 하셨는데, 식신은 오리지널 식신의 얘기입니다. 60% 가운데에 있는 오리지널 식신, 양쪽 사이드 20%는 전부 다 가질 수 있는 식신들인 거고, 가운데 오리지널 식신의 경우 60%의 식신이 보통 식신의 성향을 매우 잘 드러내는데요. 식신을 거인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몸, 강대뼈가 좀 튀어나오고 두꺼운 팔, 두꺼운 다리, 넘들 2배만큼의 상박과 허벅지, 배도 많이 나온 사람도 있죠. 두껍습니다. 어, 사랑이 매우 많죠. 집착도 강하고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순수합니다. 이러한 식신이 살을 빼는 것이 좋을까 안 좋을까를 물어보셨는데, 자,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따지면 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목화토금수를 했을 때, 비식재 간인으로 했을 때 화에 해당되는 식신, 말빨이 끝내주고 말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만약에 관성이 없으면, 관성이 없다, 말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침묵을 되게 두려워해. 그 침묵을 내가 어떻게 말을, 내가 뭔 말로 이렇게 메꿔줄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갖고 입을 잠시도 가만히 놓지 않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입으로 그 입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이 됐던 뭐 배우가 됐던 무엇이 됐던 어떤 직업에 속하더라도 이 말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설단생금, 말로 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빨이 매우 셉니다. 전체적인 파악을 매우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주장해야 되는지를 알고 상대방이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같이 따져줍니다. 본인의 일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오지랖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이 브레이크가 없을 때, 관성이 없을 때는 물론 살이 안 찝니다. 관성이 있을 때는 물론 살이 안 찝니다. 그런데 관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보다는 과체중이에요. 왜냐하면 식신으로 태어났으니까. 관성이 있어도 완전히 막 100kg가 넘어가는 정도의 뚱뚱함이 아니라 남들은 한 40kg, 50kg 이렇게 나갈 때 관성을 가진 식신은 60kg, 70kg인 거거든요. 그런데 관이 아예 없어. 그러면은 80kg 이상, 100kg까지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 게 이제 식신인데, 관성이 없을 때의 식신인데요. 사주 원국뿐만 아니라 대운에서 관성의 유무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시기만큼 관성이 왔을 때는 그나마도 제어가 돼요. 관성이 아예 없어. 대운 자체에서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퍼져버리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화가 왜 얘하고 상극관계냐, 남편하고 식신상관은 남편하고 왜 상극관계냐, 이 불과 금의 관계가 둘이 붙었을 때 얘가 녹아버려요. 얘를 녹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둘이 부부가 되었을 때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식신들이 보통 외모만 보기 때문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봐요.
나중에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같이 붙어 있었다 하면은 금이 녹아버려요. 관성이 녹아버려요. 자기 할 일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점점점 어떤 수렁에 빠지냐. 의식주를 모두 다 이쪽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도 이 관성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모든 거에 딴지를 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여기까지만 해, 이렇게 막 이렇게 해. 여기서. 그러면 그냥 짜증나 죽겠어.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상황이 와요. 근데 말도 안 돼. 식신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나는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맞출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너무 디테일한 사람이니까 하나하나 맞출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하도 거슬럭거리니까 나중에는 확 쳐버린단 말이죠. 자, 이때에 살 빼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를 물어보셨는데 왜 어묵 깽뚱한 소리를 하고 있냐? 그거는 식신한테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가 좋은가 아니면 브레이크가 있는 상태가 좋은가를 얘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식신한테서 브레이크가 와주었을 때 그 해당 시기에 내가 식신인데 살을 뺐어. 그 해당 시기에는 반드시 원국이든 대운세운에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관성이 왔을 때 그때 살이 빠지는 겁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따져보세요. 식신 여러분들이 살을 뺐을 때가 언제인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살을 뺐을 때는 내 남편이 내 옆에 있었어. 그나마도 붙어 있었어. 근데 내가 체중을 완전히 놔버렸을 때는 남편도 놔져 버려요.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식신한테서 관성이 있냐 없냐, 관성의 유무에 따라서 이 상황이 바뀝니다. 식신한테 살을 빼는 게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요. 질문이 약간 달라집니다. 식신에게 관성이 좋은가 안 좋은가예요. 왜냐면 이 식신이 관성이 없으면 절대로 살을 뺄 수가 없어요. 관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살을 못 뺍니다. 그래서 계속 뚱뚱해져 있어요. 무관성으로. 그런데 관성이 있었을 때만 살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 살이 빠졌을 때, 식신이 살이 빠졌을 때는 언제냐? 일반 여자들이 40kg, 50kg 정도 갈 때 이 식신이 살이 빠졌을 때는 50, 60이 근 거거든요. 50, 60. 그러면 여기는 7, 80kg 이상 나가버려. 80kg, 100kg도 나가버리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럼 자, 식신과 관성을 가진 경우와 그냥 식신 하나만 있는 경우를 두 가지를 나누어서 조목별로 보겠습니다. 자, 이 식신으로 있을 때 좋은 점은 돈 벌 때만 직업에 있어서만 좋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나쁜 것도 같이 가죠. 왜냐면 뚱뚱한데 이 뚱뚱한 거를 제대로 써먹지 못했을 때는 돈이 하나도 안 되지만, 자, 이 뚱뚱한 거 하나로 만약에 코미디언을 했던지 오라이 막 이러면서 뚱뚱한 거 하나로 이렇게 자신의 메리트,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뭐 엿장수에서 엿장수 각시로 뚱뚱하게 옷 차려입고 막 그렇게 예술단을 쫓아다니든가, 아니면 밤무대에서 굉장히 코믹한 뭔가를 공연을 하던가, 아니면 서커스단에서 일을 하던가, 이 밥집에서 훈훈한 아줌마로서 일을 하던가, 막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요런 때는 돈이 매우 잘 됩니다. 근데 뚱뚱한데
나는 집에만 있어. 집에만 있어. 이 상황이 여러 가지입니다. 집에만 있는 뚱뚱이야? 그럼 당연히 돈이 안 돼요. 몸만 망가지고 남편도 떠나가요. 건강 완전 나빠지죠. 자식 또한도 편인이 돼버려요. 왜냐면 이 뚱뚱한 엄마가 너무 뚱뚱하니까 학교에 오는 것도 싫지. 그리고 엄마는 놀아주지도 않아. 먹는 거 하고 자기 뭔가 그 중독돼 있는 그 게임이든가 뭔가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서 돈 버는 거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쳐다봐 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밥만 딱 챙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알아서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존감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뚱뚱하기 때문에 어딘가를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해. 정상 범위에 있는 정제편제, 정간평간의 입장에서는 양쪽 사이드에 있는 애들, 인성이든 어, 편인이든 식신이든 얘네들이 정상적인 상황이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걸러요. 왜 걸으냐? 정상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 어, 공무원 대기업 막 이런 데 다니면서 정규직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성을 가지고 있는 정규직 입장에서는 왜 얘네들이 첫눈에 잘리냐? 이 뚱뚱할 경우에는 왜 잘리냐면 모양새 자체가 자기네들하고 비교가 안 돼. 자기네들이 더 훨씬 예뻐요. 게다가 이 뚱뚱한 모양새 자체가 답답하고 굉장히 품위가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릅니다. 안 놀아요. 안 놀아줘요. 그럼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하고 비슷한 또래, 비슷한 환경인 사람들하고 같이 놀거든요. 근데 이 뚱뚱한 사람이 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친다면 뚱뚱한 걸로 돈을 벌으나 안 벌으나 요 상황에 놓여 있으면은 자기네 그룹에서 제외를 시켜요. 네가 돈을 벌을란가는 모르지만 너 모습은 너무 우스꽝스럽고 너랑 같이 어울렸을 때 우리가 같이 품위가 떨어질까 봐 두렵고 내가 너랑 논다고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나도 따돌려면 어떡하냐 막 이런 마음이 먹어져서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은 같이 안 놀아줘요. 얘를 따돌려요. 그러니까 외로워. 외로운데 다만 집에 있지 않고 사회생활을 나와서 이 뚱뚱한 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코미디언이 된다든지 개그우먼이 된다든지 막 그 뚱뚱한 거 하나로 어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죠. 음, 각설이 타령이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돈은 돼. 돈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대부분 안 돼. 왜냐? 돈 번이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이런 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자, 근데 정상 체중이야. 이제 관성이 왔어. 살이 빠졌다고요? 살을 뺐어. 되게 뚱뚱한데 살을 뺐어. 홀쭉한 코끼리야. 홀쭉한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 짐승이 아니라 코끼리로 봤을 때 코끼리 배가 헐쭉 들어갔어요. 정상인 척하고 나 니네들하고 사이즈 같다 이런 게 위장한 거죠, 위장. 그렇게 하고 회사를 다니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막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철사간에 묶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사연 언니 예를 들자면 노사연 언니가 식신성향일 텐데 식신성향인데 그 언니가 한 말이 자기는 평생 다이어트를 했고 밥을 양껏 먹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식신과 관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뺐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랬을 때의 상황은 어떠냐?
완전히 내버려뒀을 때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벌긴 벌어요. 근데 얘보다는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시선을 확 사로잡아 가지고 공연비가 많게끔 잡는 경우도 있고, 살을 뺐을 때는 이제 여기에서 일을 안 하게 되고 이제 가요계랄지 뭐 다른 곳에 있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의 돈 중간 이상은 가기 때문에 세모로 쳐놨습니다. 중간 이상은 간다. 중간 이상은 간다라는 의미예요. 정상 체중으로 식신이 정상 체중으로 빼버렸을 때는 돈도 반절 이상은 가져가요. 그리고 이성도 반절은 가져가요. 여기는 아예 뚱뚱한 여자를 쳐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정말 이상한 편인들이 몇 명 있어요. 정상적인 애들하고 놀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안 놀아주니까 편인들이 놀아줘요. 뚱뚱한 사람하고. 음, 그렇게 돼 있죠. 왜 편인들이 놀아주게 되냐면 편인은 눈에는 확 띄지는 않아요. 이상하다는 것 사실을 잘 몰라요. 외모에서 확 티가 나기 때문에 식신들은 맨 먼저 까이는 거고요. 편인들은 놀다가 보면 말귀 되게 못 알아듣지. 하는 소리가 이상하지. 머리가 좋은 편이 나고 머리가 정말 안 좋은 편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생활 잘하는 소패는 리더인 거고 사회생활을 아주 못하는 소시오패스는 이제 그 왕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끼는 소심한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식신하고 똑같이 조금 빨리 잘려요. 그러니까 둘 다 왕따야. 그러니까 둘이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밖에 볼 수가 없어가지고 짝이 됐다는 점하고,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소시오패스 입장에서는 그 그룹의 리더가 돼요. 그 그룹의 리더가 돼가지고 이 식신하고 편인을 외톨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서든 편인 중에서도 식신을 가지고 관성까지 가진 소시오패스인 경우죠. 그렇게 되면 그 그룹을 계속 지배하다가 이게 흘러가다가 한참 한 학기를 흘러가는 마지막 정도에 와서야 이 플라잉 몽키들이 바로 이제 중간 그룹인 거예요. 중간을 유지하는 정상을 가장한 그 중간 그룹 중산층이 이제 플라잉 몽키의 역할을 대부분 하는데요.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얘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따돌리잖아요. 편인도 마찬가지죠. 왜 따돌림을 당하냐면 쟤네들이 이상해 어째 막 이러면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그 소시오패스 리더입니다. 그 소시오패스 리더한테 이제 막 끌려가다가 나중에 알게 되죠. 정말 정작 피해가 있었던 것은 그 소시오패스의 자식이었지. 소시오패스 리더의 자식이 한 행동 때문에 애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거지. 이 따돌림 당한 얘네들은 순둥이들이라서, 얘네들은 식신이나 편인들은 얘네들은 순둥이들이거든요. 그렇게 애들을 막 약 올리거나 놀려주거나 왕따시키거나 이런 거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위험한 거는 소시오패스의 아들. 인간관계를 매우 잘하고 그냥 발이 넓어가지고 어느 순간 감투는 그 사람이 다 차고 있어. 그 사람의 자식이 가장 무서운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식신의 아이가 뭐 잘못됐다 아니면은 편인의 아이가 되게 성질이 좀 이상하다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오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근데 자
관성까지 갖춘 식신이야. 그래갖고 이제 살을 쪽 뺐어. 많이 먹고 싶어도 본인이 스스로 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식 또한도 유지가 됩니다. 식신이 묻히지 않게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성도, 이 남편도 완벽하게 날씬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몸매를 어느 정도 유지했잖아요. 남자들이 봤을 때는 날씬한 여자, 예쁜 여자, 날씬한 여자, 예쁜 여자가 착한 여자예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거나 안 생겼거나. 특 A급이라는 것은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날씬하고 키도 좀 크고, 이것이 특 A급인 거고, 여자가. 자, 두 번째는, 자, A급은 이쁘고 늘씬해. 그럼 A급인 거고요. 자, 근데 이쁜데 좀 통통해. 혹은 안 이쁜데 날씬해. 혹은 중간이야. 얼굴도 중간이고 몸매도 좀 중간이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약간 빠지는 듯한 느낌. 그게 B급입니다. B급 그룹이 있죠. 자, B급에 해당되자. B급. B급이잖아. 어쨌든 진짜 못생겼는데 만약에 몸매가 늘씬해. 얼굴이 대단히 이쁜데 몸매는 꽝이야. 뭐 이런 경우에는 B급, C급이란 단어를 쓰지만 이렇게만 되어도 사실은 거기까지는 남자가 붙어 있어줘요. 완전 못생겼는데 뚱뚱하기까지 하거나 진짜 못생겨가지고 뚱뚱하거나 어쨌든 몸매든 얼굴이든 둘 다 안 돼. 그럼 D급이잖아요. 총 맞아요. F 맞아요. 남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그럼 B급 이상이다. C급 이상이다.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남자가 머물러요. 남자라는 존재는 거기까지는 머물러줘요. 근데 식신이 몸매 관리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얼굴이 막 그냥 예쁘고 막 아가씨 같고 막 이러지는 않아도 그래도 몸매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남편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 남편이 있는 것이고 직업이 있는 게 됩니다. 관성으로 쳐서요. 그러니까 이성, 건강, 이성관계 요게 다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자식도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는 관리를 못해요. 뚱뚱하기 때문에 학교 데려다 주지도 못하지, 데리고 오지도 못하지. 왜 못하냐면 체력 때문에도 그렇고요. 창피해서 자식이 오지 말라 그래요. 맨날 놀림당하니까. 그래서 못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돌볼 수가 없으니 맨날 짠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갈 수 있지, 뭐 다 하지. 그러니까 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뺐을 때의 상황이 돈은 좀 떨어질 수 있어. 만약에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 이 돈이 만약에 서커스이거나 막 그 연예인 뭐 뭐야 개그맨이라거나 개그우먼이라거나 막 이런 곳이었다면 당연히 뚱뚱한 게 메리트가 돼가지고 요걸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요걸로 돈을 버는 경우에는 당연히 돈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여 사람이 살을 빼버렸다. 그럼 당연히 여기선 빠져요. 빼버린다고요. 당연히 여기선 돈을 못 벌겠지만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다이어트 비디오 찍을 수 있잖아요. 다이어트 비디오 찍을 수 있는 거고 정상 체중 됐으니까 소개팅도 좀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인과 거의 비슷하게 조금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식신에 완전히 고립되어서 나의 모든 노력을 다 했을 때 나만의 노하우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바람에 나는 중산층이 돼버렸어. 중산층을 돼버렸기 때문에 관성까지도 같이 가졌기 때문에 직장도 유지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건강 뭐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할 수 있는 중산층이 돼버리는 거야. 중산층.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나눌 수 있는 거는 돈적인 면에서는 이쪽이 훨씬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성, 건강, 자식,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다 땡일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짜집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극단적으로 오리지널 식신이 관성 하나를 취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살 빼는 게 좋은가 안 빼는 게 좋은가 60%의 상황만 얘기한 겁니다. 요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거든요. 장점과 단점은 항상 같은 애예요. 뿔 때문에 내가 잘난 척을 하고 있었지만 죽는 거는 뿔 때문인 거죠. 나무에 걸려서 죽는 건 뿔 때문이잖아요. 그렇듯이 항상 나의 장점은 항상 나의 단점인 것이거든요. 나의 단점은 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완전히 뚱뚱해졌을 때의 상황과 이 뚱뚱한 사람이 살을 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했을 때의 상황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중산층으로 쭉 갈 수 있어. 여기는 식신 그대로 사는 거야. 나는 그냥 정령퇴직까지 쭉 흔히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관대를 쓰고 걸록에 놓인 상황. 직장 쭉 흔히 유지하면서 나는 그냥 평범하게 300만 원 벌어서 300만 원 쓰면서 살겠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친구는 골골골골골골골골 하죠. 맨 처음에는 골골골 해요. 엄마 아빠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그냥 현상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혼자 외롭게 계속 있다가 본인만의 어떠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득도를 했을 때 본인만의 무언가 하나를 개발을 해.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돈도 X였다가 요걸로 오는 겁니다. 완전히 주변 상황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이 식신이 살을 그대로 놔두는 게 좋냐 빼는 게 좋냐 이 두 가지만 물어봤을 때 주변 상황 아무 생각 없이 약간의 직업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만 이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60% 정도는 보통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사주마다 개별적으로 놓인 상황이 다릅니다. 연월일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는 그냥 관을 놓아버렸지만 여기에서는 관을 취하겠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의 여기에서 몸이 굉장히 났었지만 여기에서는 조절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뭐 남편이 오겠구나. 남편을 갖겠구나. 직업을 갖겠구나. 요런 상황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